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 낚시 프로 지긴걸 최은정입니다. 낚시는 분명한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 낚시와 보팅 낚시는 또 전혀 다른 장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접하기는 워킹 낚시가 쉬워요. 왜냐면 걸어서 가까운 바닷가로 가서 이제 낚시를 하면 되니까. 근데 낚시가 잘 될지 안 될지는 그 지식선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는 필요하고요. 보팅 낚시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은 레저 수종 면허도 있어야 되고 트레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견인까지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하기는 어렵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일반적인 워킹 낚시보다 더 쉽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트의 최소 스펙이라면 보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력을 이용한 보트도 있고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보트도 있고 무동력 보트라고. 최소의 크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제일 작은 보트를 고무보트라고 해요. 바다에서 탈 수 있는 고무보트는 한 2m 정도가 가장 작은 사이즈. 동력을 얹어서, 엔진을 얹어서 타는 정도를 한 2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추천해드리는 건 여름에는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박스에 수건을 챙겨 넣으셔야 됩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음물이 생기죠. 거기에 수건을 넣었다가 열시키고 닦아내고 몸 닦아내고 또 다시 넣어놨다가 또 몸 닦아내고. 어차피 그 안에 물을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음료수를 넣어가지. 그늘막을 해줄 수 있는, 만들어줄 수 있는 하다못해 양산이라도 파라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햇빛을, 자외선을 그대로 쏘고 받는 거와 걸쳐져서 받는 건 전혀 달라요. 겨울에는 돈 좀 써야 돼. 발열조끼가 필요해요. 발열조끼. 일단 발열조끼를 하나 입어놓으면 낚시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몸이 따뜻해져서. 발열조끼와 그리고 채비를 하려면 손에 그렇게 계속 물에 닿아야 되니까, 물에 닿은 걸 채비 또 묶고 하려면 손이 얼어요. 얼기 시작해. 그럼 움직이질 않아요. 핫팩을 양쪽 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시고, 그리고 휴대용 난로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은 거,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 휴대용 난로 하나 꼭 가지고 다니면서 낚시를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바다 자체를 나가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긴 해요. 항상 기상 확인을 잘 안 하세요. 먼바다는 절대 기상 예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바람이 좀 분다거나 이 정도면 여기 앞은 나가서 낚시할 수 있지, 그 정도 나가서 그럼 앞에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조금 불안한데 라고 하면 그냥 안 나가시는 게. 왜냐면 즐기려고 하는 낚시에 목숨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핸드폰이 안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되게 아쉽게도. 그런 데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기본적인 안전 장구 갖출 건 모두 갖춰 놓으셔야 돼요. 안전에 관련된 장치들은 꼭 보트에 구비를 해 두시고, 그리고 올바른 구명복 착용 이걸 해주셔야 돼요. 요새 또 못 부린다고 막 옆으로 메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명복을 희한하게 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바른 구명복 착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과한 음주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물 낚시는 한 어종으로 낚시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이 어종 하나로 다양한 루어, 다양한 미끼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 근데 바다는 한 가지 채비로 한 가지 어종을 사냥해요. 그러니까 낚시를 해요. 근데 바다는 어종이 너무 많잖아요. 어종별로 낚시법이 다 달라. 채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물은 한 어종을 여러 가지 채비로 공략, 바다는 여러 가지 어종을 여러 가지 채비로 공략.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낚시가 나한테 맞는 낚시인지. 빠르게 움직이는 낚시, 막 동적인
움직임이 큰 이런 낚시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유유자적 세월을 낚는다고 하잖아요. 막 생각도 하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뭐 캠핑 같은 것도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낚시, 이게 전혀 장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내가 맞는 낚시를 일단 한번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걸로 하나씩을 딱 얘기하자면, 서해에는 쭈꾸미, 그리고 동해는 그 유명한 약으로 쓴다는 대구, 대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남해는 다 달라요. 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꼽자면 바로 락피쉬 종류, 우럭, 뭐 볼락, 쏨뱅이 이런 애들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동해, 서해, 남해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하는 낚시가 선상낚시. 선상낚시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편하니까. 선장님 다 포인트에 갖다 대줘, 낚시하는 거 다 알려줘. 요새는 또 선장님 외에 직원분이 또 한 분이 사무장님이라고 계셔서 낚시 채비도 다 해주고 막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선상낚시예요. 선상낚시를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이 워킹 낚시. 항에서 방파제 아니면 갯바위에서 찌낚시하고 이런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소수의 인원이 하는 게 사실 보팅 낚시예요. 왜냐면 그 보팅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익혀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준비를 다 해놓으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낚시가 보팅이에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갖춰놓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이게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범용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범용대. 뭐 갈치, 우럭, 뭐 볼락, 이걸 같이 한 번에 낚을 수 있는 범용 낚싯대가 있어서 그런 장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이것도 내가 어떤 어종을 낚을지를 먼저 염두를 해두고 범용으로 로드를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남해에서 가장 많이 보인다는 그 락피쉬 종류, 뭐 볼락, 우럭, 뭐 이렇게 작은 어종들, 큰 물고기들에게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 그런 애들은 항상 어디 숨어야 돼. 바다 한중간을 헤엄치고 다닐 수 없잖아요.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항상 바닥에, 돌틈, 연안, 어디 숨을 수 있는 곳에서 살아요. 바닥은 바닥에 채비를 무조건 가라앉혀서 낚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쵸? 포식자가 되는 어종들은 항상 회유를 하죠. 네. 걔네들은 뭐 상층에서 모기 활동을 할 때도 있고, 중층에서 모기 활동을 할 때도 있고, 수심층 가장 낮은 곳에서 모기 활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 회유성 어종들이 위치를 찾아내야 돼요. 무거운 걸로 바닥부터 끌어올려서 공략을 할 때가 있고, 표층에서 막 움직일 때 그런 애들이 막 잡아먹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럴 때 가장 쉬운데, 그럴 때는 또 플로팅이라는 그 물에 뜨는 루어가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또 낚시를 합니다. 큰 어종을 잡는다면 무조건 큰 뭐 미끼, 루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따라서 루어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미끼를 껴요. 사실 물고기가 큰데 입이 요만한 애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빨로, 대신에 이빨이 있어서 잘라 먹거나 깨먹거나 막 이런 식으로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빅게임 낚시 장르는, 애들은 크기도 크지만 입도 커요. 웬만하면 삼켜 먹고, 정말 작은 어종들은 그냥 더 작은 치어들을 잡아먹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동호회예요. 낚시 동호회. 낚시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거나, 요새는 또 어플이나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들어가서 검색만 해봐도 어디 포인트, 어느 방파제, 어디서 서서 뭘 미끼를 써서 어디쯤에 던져라까지 다 나와 있어. 그런 어플이나 뭐 동호회 활동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빅게임 낚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빅게임 픽싱. 이게 뭐냐면 큰 물고기를 낚는 낚시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되게 신기한 빅게임 낚시의 어종 중에 하나인 부시리, 방어, 이 낚시를 하기에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 내내 빅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나와요. 하지만 조항이 조금 안 좋을 때 있고 또 좋을 때 있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동해는 왕돌초, 그리고 서해는 외연도, 그리고 남해로는 제주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추자권, 여기 관탈 이런 데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 경남 쪽 거제통영 쪽에는 형제섬, 안경섬이 있고, 그리고 전남 쪽 이 여수, 뭐 그 완도 이쪽에는 복사초, 뭐 사수도, 여서도 이렇게 완도에선 많이 나가요. 기존에 좀 큰 규모가 큰 바닷가 근처의 낚시점을 가시면 다 있습니다. 생새우부터 뭐 미꾸라지부터 뭐 이렇게 지렁이, 홍무시, 뭐 청개지렁이 이런 걸 다 팔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게 미끼는 구하실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나마 조금 움직임을 오래 갈 수 있게, 아니면 그 미끼가 내 바늘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의 개인적인 팁은 지렁이 같은 경우는 걔를 바늘로 톡톡 건드리면 이빨을 드러내요. 승질 나니까 지도. 그 사이에 나왔을 때 그 사이에 바늘을 같이 걸고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바늘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살짝만 툭 걸어서 딱 걸어 놓으면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새우 같은 경우는 머리 뿔 쪽에 보시면 심장이 벌컥 이렇게 벌떡 뛰는 게 보여요. 이게 그 부분을 찌르면 안 돼요. 그 부분만 비켜서 조금 더 딱딱한 뿔 앞쪽으로 찔러주시면 조금 더 새우가 바닷속에서 오래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물 안 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어종들의 습성, 모든 포식자들의 습성은 사냥하기 좋은 애들을 잡아먹어요. 약간 이렇게 헷가닥 옆으로 막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들, 막 아파 보이는 애들, 이런 애들을 먼저 잡아먹지, 막 힘 좋게 막 도망가는 애들을, 걔네들이 옆에 있는데 걔를 막 가서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적당한 가격이란 건 없고 내가 내 수입에서 저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낚싯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채비 손실이 될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 돈 버렸다, 이 채비만 얼마를 잃어버린 거야 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잃어버리냐면 바닥 낚시하다가 바닥에 걸려서 그거 뜯어내고 또 채비하고, 그렇게 해서 채비 손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이제 중층, 상층을 노리는 채비들은 채비 손실될 일이 거의 없고, 그리고 요새는 또 지식들이 점점 높아져 있고 있어요. 낚시인들의 지식이 높아져서 바늘에서 끊어질 수 있는 채비들을 많이 개발해요. 근데 이 바닥 걸림이 정말 워킹 낚시엔 최악이에요, 최악.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워킹은 끌어와야 되는 낚시고, 보팅은 끌어올리는 낚시이기 때문에. 미끼에 따라서 어종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어종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루어의 반응이 좋을 때 있고, 또 살아있는 생미끼의 반응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바다에 먹잇감으로 먹었던 새우들이 항상 있었어. 그러면 새우의 반응이 좋겠죠. 근데 새우가 있을 시기가 아니야. 근데 생새우가 딱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더 적당한 걸 먹어요. 그래서 시기마다 좀 달라요. 베이트들이 항상 똑같은 걸 먹지 않아요. 물고기들은
멸치도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힐 때, 새우도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힐 때, 이런 베이트들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미끼를 많이 쓰는 게 지렁이를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지렁이는 모든 어종이 다 좋아해요. 생새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종이 다 좋아해요. 하다못해 그 작은 볼락까지도, 요만한 손바닥만한 볼락까지도 걔네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미끼별로 뭐 어종을 공략한다기보다 그 어종별로 그 시기, 그 미끼가 어느 시기에 가장 생새우가 어느 시기에 많은지 바다에 그 시기를 잘 타서 그걸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해에 멸치가 들어왔대 라고 하면 멸치를 좋아하는 어종들도 있어요. 멸치는 엄청 빠르게 이동을 하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얘네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의 어종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빠르게 얘네들을 따라다니는 애들. 그러면 농어, 말 그대로 제가 좋아하는 부시리, 방어, 이런 애들이 따라 들어와요. 걔네들을. 그러면 그 시즌이 농어의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종마다 좋아하는 미끼를 조금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